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원 정발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제가 난이도는 별 2개를 줬는데요. 우선은 이번 기말고사 시험의 범위가 생태계만 시험을 봤고요. 그 다음 특이사항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객관식 25문항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생태계 파트는 범위가 넓고 워낙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긴 하지만요. 주로 이제 수능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수능 특강이나 고3 학평 수능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2개를 줬고요. 대신 정발고는 별을 조금 더 줘도 되는 것이 총평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생태계 제일 앞부분에는 이제 빛의 세기, 그 다음 빛의 파장, 일조 시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수능 학평에서는 출제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 최근에는 타 학교에서도 내신 기출에서도 출제율이 낮은 편인데 정발고 같은 경우는 빛의 세기와 빛의 파장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생태계를 처음 공부하게 되면서 앞부분에서 풀고 그 다음에 개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내신 대비 기간에는 솔직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개념 공부나 문제풀이를 놓친 친구들은 뒷부분에서 솔직히 대처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나 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시험 중간에 이제 4번 문항의 제시문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0번 문항에서도 문제의 오류가 조금 있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또 긴장을 많이 한 친구들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시험이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이 없다 보니까 상위권에서는 학생들의 등급 간 간격이 굉장히 좁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시험이었습니다. 특이사항 다시 얘기해 드립니다만 빛의 세기, 빛의 파장 또는 뒷부분에 있는 식물군집의 수직분포, 수평분포 같은 자세한 유형들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범위가 적은 대신에 이제 꼼꼼히 공부했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시험이었고요. 최근에는 이 생태계만 시험 보는 학교들이 아무래도 수능 준비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수능 특강이나 고3 수능 학평뿐만 아니라 수능 완성에서도 문제 변형을 많이 가져오는 형태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시험을 본 친구들보다는 2025년을 준비하는 정발고 친구들이 이 내신 문서 리포트를 볼 거잖아요. 우리가 2학기 기말고사 때 생태계만 본다 라고 하면 수능 특강 물론 기본 개념은 당연히 충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3 학평 수능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 완성의 문제들도 다뤄보는 것을 물론 학원에서 제공을 합니다만 그런 것도 한 번쯤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번 문항 앞부분에서 빛의 세기에 따른 양지식물, 음지식물 그리고 광합성량 문제, 보상점, 광포화점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학교 내신 기출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 학교가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다음에 내신 대비를 하실 때는 우리 학교 작년에 이런 거 나왔으니까 물론 학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지시켜 주겠지만 본인들도 생각을 하시고 따로 내신 시험 보기 얼마 전에 그런 문제들을 좀 다룰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번 문항 역시 빛의 파장에 따른 해조류의 종문제 이 부분도 같은 유형이었습니다. 5번 문항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식물이 계절에 따라서 체내에 있는 탄수화물과 포도당의 농도를 가지고 어느 점을 조절하는 작용 문제도 그래프를 몇 번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것도 타 학교에서 기출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오히려 수능 학평에서는 더더욱 기출률이 낮기 때문에 출제율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9번 문항의 식물군집의 수평분포, 수직분포 문제도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고3 학평 수능에서는 출제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타 학교의 출제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정발고는 이렇게 출제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5번의 중요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요치라는 부분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이 부분이 고3 수능 학평에서는 최근에 가장 어렵고 까다롭고 다양하게 나오는 편인데요. 정발고는 15번의 중요치 문항은 2024년도 고3 9월 학평 문제 보기까지 같은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3 학평 수능 문제 당연히 한 2년치 정도는 풀어봐야 되겠죠. 20번 문항에서 오류가 좀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시험 중간에 이제 이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듯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나 납득이 안 됐다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번 에너지 흐름 문항은 수능 특강에 있던 문항이고요. 다행히도 저희가 내신 대비 기간에 같은 문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풀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 학교의 출제율이 좀 낮지만 생태계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문제들까지도 다뤘어야 되는 그런 시험을 보였다라는 것들을 꼭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